AI 시대 하면 딱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엔비디아의 초고성능 GPU, 그러니까 AI의 두뇌를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두뇌라도 심장이 피를 뿜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겠죠? AI에게도 바로 그 피와 같은 역할을 하는, 어쩌면 두뇌보다 더 중요할지도 모르는 숨겨진 핵심 부품이 있습니다. 바로 메모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메모리를 차지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오늘 그 전쟁의 한복판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현재 AI 기술의 가장 큰 약점, 그 눈부신 발전의 발목을 딱 잡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는 과연 뭘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칠 모든 이야기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반도체의 역할을 아주 간단한 비유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복잡한 계산을 하는 GPU는 저기 보이는 일하는 사람이고요. 데이터를 영구히 보관하는 스토리지는 저 뒤에 있는 거대한 책장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메모리 D램은 당장 쓸 데이터를 쫙 펼쳐놓는 작업용 책상이죠. 핵심은 이거예요. 일하는 사람이 아무리 빨라도요, 이 책상이 코딱지만 하면 일이 제대로 되겠어요? 절대 안 되죠. 네, 바로 거기서부터 AI의 진짜 큰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두뇌를 가졌는데 정작 작업할 책상이 너무 좁아진 거죠.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 하나가 지금 상황을 다 보여주는 건데요. 저 무섭게 치솟는 붉은 선, 저게 바로 AI 모델이 요구하는 데이터의 양, 그러니까 복잡도입니다. 그런데 AI 칩에 들어가는 메모리 성능을 나타내는 녹색 선은 비교적 완만하게 성장하고 있죠. 그러다 2019년을 기점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두 선의 격차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무섭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AI의 두뇌는 계속 똑똑해지는데 정작 거기에 정보를 공급해주는 혈관이 속도를 전혀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이 답답한 상황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바로 메모리 월, 거대한 메모리의 벽이라고 부릅니다. 프로세서가 데이터를 달라고 아우성인데 저 멀리 있는 책상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현대 AI가 마주한 가장 크고 시급한 기술적 난관입니다. 자, 그럼 이 벽을 무너뜨리는 기술, 과연 돈이 얼마나 될까요? 2029년 이 문제를 해결해줄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 시장의 예상 규모는 무려 4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60조 원에 달할 걸로 보고 있어요. 이건 뭐 천문학적인 돈이 걸린 진짜 큰 판인 셈이죠. 이 거대한 메모리 장벽을 깨부수기 위해 등장한 영웅이 있습니다. 바로 고대역폭 메모리, HBM입니다. 기존의 평범한 단층 건물 같던 메모리와는 차원이 다른, 그야말로 수직으로 솟아오른 메모리 마철로라고 할 수 있죠. HBM의 핵심 아이디어는요, 들어보면 놀랍도록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자, 첫째, 좁은 땅에 더 많은 공간을 만들려고 건물을 위로 쌓아 올리잖아요. 그것처럼 D램 칩을 수직으로 차곡차곡 높이 쌓아 올립니다. 둘째, 데이터가 오가는 길을 기존의 64차선 국도에서 무려 1024차선짜리 왕복 고속도로로 그냥 뻥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하는 사람 바로 옆에 책상을 딱 붙여버리듯 메모리를 프로세서 바로 옆에 착 붙여버립니다. 실제 속을 들여다보면 바로 이렇습니다. 여러 층의 D램이 아파트처럼 쌓여 있고요. 각 층은 TSV라고 불리는 수만 개의 미세한 구멍, 그러니까 일종의 전기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수직으로 직접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메모리 타워 전체가 GPU 바로 옆에 딱 붙어 있죠. 데이터가 이동하는 거리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는 거죠. 엄청나죠? 기존 메모리랑 비교하면 그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기존 DDR 메모리가 프로세서에서 멀리 떨어진 평지에 64차선 도로로 연결된 단독주택이라면 HBM은 프로세서 바로 옆에 세워진 마철로에 1024차선 고속도로가 직접 꽂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게임이 안 되는 수준이죠. 속도는 물론이고 이동거리가 짧아지니까 전기도 훨씬 덜 먹고요. 하지만 이렇게 대단한 메모리를 만드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당연히 아니겠죠. 오히려 이 기술을 누가 더 완벽하게, 더 높은 수율로 만들어내느냐, 이걸 두고 반도체 거인들 사이에 정말 조용하면서도 치열한 패키징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핵심은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접근법의 대결입니다. 시장을 이끌고 있는 SK하이닉스는 한 번에 붙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 칩들을 다 쌓아놓고 그 사이를 액체 보호제로 한 번에 싹 채우는 MRUF 공정이죠. 열을 빼내는데 아주 효과적이라서 현재 시장을 꽉 잡고 있습니다.
반면에 추격하는 삼성과 마이크론은 한 층씩 붙이는 방식을 씁니다. 칩 한 층 올리고 얇은 필름 붙이고 이걸 반복하는 TC-NSF 공정인데요. 더 정교하지만 공정이 복잡하고 열을 식히는데 어려움이 있죠. 바로 이 미세한 공정의 차이가 수십조 원 시장의 승자를 가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기술 경쟁이 지금 세 회사의 운명을 가르고 있는 겁니다. 먼저 SK 하이닉스, 현재의 리더죠. 검증된 MR-뮤프 기술을 더 완벽하게 만들어서 왕자를 지키려고 하고요. 그 다음은 삼성전자, 야심만만한 도전자입니다. 현재 방식 대신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기술에 모든 걸 거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론은 전력 효율이라는 틈새를 공략하면서 TSMC와 선을 잡는 아주 영리한 전략을 펼치고 있죠. 삼성이 모든 걸 걸었다는 그 하이브리드 본딩. 이게 성공하면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쉽게 말해서 칩과 칩을 연결하던 작은 레고 블럭 같은 돌기를 아예 없애버리고요. 구리 배선 자체를 그냥 매끈하게 직접 붙여버리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턱 하고 걸리는 거 없이 그냥 쌩쌩 달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성공만 한다면 시장을 그냥 통째로 먹을 수 있지만 워낙 어려워서 실패하면 타격이 어마어마한 말 그대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전략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하고 치열한 기술 전쟁의 결과물들이 우리가 실제로 아는 AI 칩들 안에서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들이야말로 AI 시대를 만드는 진짜 설계자들이죠. 결과는 아주 명확합니다. 요즘 제일 잘 나가는 AI 칩들을 한번 보세요. 엔비디아의 최신 칩 B100에는 무려 192GB의 HBM3가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하죠? 경쟁자인 AMD의 MI300X도 똑같이 192GB, 인텔의 가우디3도 128GB. 이제 HBM 없이는 AI 가속기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가 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HBM을 둘러싼 기술혁명은 이제 겨우 1막이 끝났을 뿐이거든요. 자, 그럼 메모리의 다음 개척지는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까요? 로드맵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표준인 HBM3E를 넘어서 2026년쯤에는 HBM4가 등장할 텐데요. 가장 큰 변화는 데이터 고속도로가 1024차선에서 2048차선으로 2배나 넓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혁신은 따로 있어요. 바로 메모리 마철로의 맨 아래층, 이 베이스 다이가 그냥 단순한 기반이 아니라 스스로를 제어하는 똑똑한 컨트롤 타워로 진화한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큰 변화예요. 한편에서는요, 아예 다른 차원의 접근도 시작되고 있어요. 바로 HBF, 고대역폭 플래시라는 건데요. HBM처럼 칩을 쌓아 올리긴 하는데 비싼 D램 대신 우리한테 익숙한 SSD에 낸드 플래시를 쓰는 거죠. 이 기술의 목표는 속도 1등이 아니에요. 훨씬 싼 값에 상상을 초월하는 대용량을 제공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럼 HBF가 HBM을 대체하는 거 아니냐?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이 둘은 경쟁자가 아니라 오히려 완벽한 파트너가 될 거예요. HBM이 대역폭 문제를 해결하는 초고속 작업 책상이라면 HBF는 용량과 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책상 바로 옆에 든 거대한 파일 캐비넷 같은 거죠. AI 모델을 막 훈련시킬 땐 초고속 책상인 HBM을 쓰고 다 만들어진 거대한 모델을 저장했다가 불렀을 땐 옆에 있는 거대한 파일 캐비넷인 HBF를 쓰는 식으로 환상의 조합이 탄생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AI의 숨겨진 심장, HBM을 둘러싼 거대한 전쟁과 그 미래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기술의 발전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AI가 계속해서 진화하는 미래에 과연 기술 패권은 연산을 하는 두뇌가 쥐게 될까요? 아니면 그 두뇌에 생명의 피를 공급하는 메모리가 쥐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다음 세대의 지배자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